이번 이야기는 투시의 시계다. 바다신. 불악은 아니지만 배타적인 지역이라 주변의 지역에서 조금 두려워하는 마을의 이야기다. 그 마을의 기묘한 인상과 독자적인 종교에 관한 것이다. 나의 외가 쪽 혈통은 좀 특이하다.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공포에 관련된 체험이라기보다는 몇 년간에 걸쳐 외갓집을 찾았을 때 느꼈던 기묘한 인상에 관한 것이다. 중조 외할머니의 제사로 인해 외갓집에 갔을 때였다. 그곳은 어촌으로 바다를 향한 쪽을 제외하며 삼면으로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다. 인구는 200명이 약간 넘은 것으로 기억한다. 근처 마을까지는 차로 20분이 걸리는 마치 육지 속의 삶과 같은 곳이었다. 내가 그 마을에 갔던 것은 10살 때, 12살 때, 15살 때 3번이었다. 우선 가장 먼저 기묘하다고 느꼈던 것은 주민들의 시선이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만히 있다 보면 어째서인지 공포스러웠다. 마치 뱀에게 응시당하는 개구리가 된 기분이랄까. 그것이 어린아이였던 나에게는 느껴져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지역은 여자아이의 출생률이 높았던 것인지 여자가 유난히 많았다. 그리고 대체로 그 사람들은 미인이었다. 못생긴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뛰어나게 아름다운 사람은 드물지만 어쨌거나 못생겼다고 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 그 탓인지 대릴 사이를 들이는 집도 많은 것 같았다. 아무래도 어촌이다 보니 대부분의 집안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그 지역에서는 독자적인 바다신을 섬기고 있었다. 20명 정도 들어갈 크기의 건물에 안쪽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신의 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곤 했다. 나도 운 좋게 딱 한 번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높이 30cm 정도의 삼각형 모양의 돌이었다. 진한 초록색에 마치 비치 같은 느낌이었지만 상당히 탁한 느낌의 색이었다. 이 바다신이라는 것이 특이한 게 영왕이나 일본 전통의 신은 아닌 것 같았다. 먼 바다에서 이 지역까지 왔다고 하는데다 그 모습도 정해진 것이 없었다. 그나마 좀 비슷한 것이 연체동물 같은 것도 있었지만 전승에 따르면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기도 한다는데 바다신의 진짜 모습은 정해져 있지 않은 듯했다. 또 바다신을 돌보는 집이 5채가 정해져 있었다. 사실 우리 외갓집도 그 집 중 하나였다. 5집이 10년 단위로 돌아가며 신간을 맞는 것이었다. 장례식은 그때만 이웃 마을의 스님을 불러 올리지만 이후에 제사 같은 것은 모두 그 5집 중 한 곳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 즉 불교도 신토도 아닌 단지 장례식 때만 스님을 빌려오는 것이었다. 제사 때는 그 전까지 들어본 적 없는 주문과 본 적이 없는 의식이 치러졌다. 느낌상으로는 신토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평상시 흔히 보이는 것과는 달리 전혀 달랐다. 마을의 촌장은 5집 중 신간을 맡고 있지 않은 집에서 산출한다고 한다. 또 그 집은 바다신의 약속을 받아 반드시 번영한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의 사람들에게 결코 반항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 횡포가 심해지거나 바다신에 대한 기부가 게을러지며 바다신의 분노로 일종의 몰살당한다고 한다. 바다신이 한번 분노하면 그것은 끝간데도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까지 그 집의 구성원은 여러 번 바뀌었다고 한다. 바다신의 축제도 있는데 이것이 1400년대 중반까지 사람을 산재물로 바다에 던지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그만둔 후로 몇 년에 한 번씩 행방불명이나 사고가 일어나서 지금도 바다신이 산재물로 가져가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흉흉해졌다. 폐쇄된 마을이었으니까 그곳의 사람들은 모두가 친척 마냥 피가 이리저리 진하게 섞여 있었다. 3번밖에 가지 않았지만 그곳에서는 근본적인 혐오감이 느껴졌다. 친척들은 잘 대해주지만 몸이 그 마을을 거부하는 느낌이다. 어쩌면 그 바다신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솔직히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신이 아니라
마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